전기차 태아조 샌프란시스코 대혼란,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 수십 대가 도심 한복판에서 멈춰버렸다. 테슬라였다면 진짜 끝났을 거라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주입니다. 오늘도 찾아와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태조가 전해드리는 따끈따끈한 소식들 놓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은요.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면 진짜 종말이 왔을 거다라는 추측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자,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주말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갑자기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어요. 이게 얼마나 광범위했냐면요. 수만 명의 고객들이 전기를 못 쓸 정도였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난 규모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어요. 전기가 나가면서 도로 곳곳의 신호등들이 전부 꺼져버린 거예요. 신호등이 작동을 안 하니까 교차로마다 완전 혼란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모회사죠. 그 알파벳이 소유하고 있는 웨이모라는 자율주행 택시 회사의 차량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어두워진 교차로에서 웨이모 차들이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그것도 여러 곳에서 동시에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도심 한복판, 교차로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갑자기 멈춰서 꿈쩍도 안 한다고요? 그럼 뒤에 있던 차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교통체증이 생기겠죠? 근데 이게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벌어졌으니 샌프란시스코 전체가 완전 마비 상태가 된 거예요.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요. 이 정전으로 인해서 수만 명의 고객들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했고 도시 곳곳의 신호등들이 작동을 멈췄다고 해요. 그리고 웨이모 차량들이 교차로에 멈춰선 채로 장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진짜 황당한 건요, 승객들은 차 안에 갇혀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고, 일반 운전자들은 웨이모 차들 때문에 길이 막혀서 완전 짜증이 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시 공무원들까지 나서야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래서 레커트럭 운전자들이 밤새도록 일을 해야 했대요. 움직이지 않는 웨이모 차량들을 하나하나 치워야 했던 거죠. 온라인에는 영상들이 엄청 돌아다녔는데요. 비상등을 깜빡이면서 멈춰있는 웨이모 차량들 주변으로 차들이 완전히 꽉 막혀 있는 모습이었어요. 진짜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웨이모 측에서는 나중에 공식적으로 확인했어요. 샌프란시스코 시장실에서 연락이 와서 당신네 차들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항의하니까 그제서야 베이에리어 전체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는 거예요. 서비스가 다시 시작된 건 오후 3시 30분 이후였는데요. 현지 시간 기준으로요. 그런데도 일부 사용자들은 여전히 차량을 호출할 수 없었다고 해요. 다행히 웨이모 측에서는 이 사건 동안 부상자나 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그나마 정말 다행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자율주행 차량들은 원래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연결이 끊겨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웨이모 측에서 설명하기를요. 자기네 차량들은 작동하지 않는 신호등을 사방향 정지 표지판처럼 인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정전의 규모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차량들이 영향을 받은 교차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정지해 있었고, 이게 혼잡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교통마찰에 기여했다는 설명이에요.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아마도 차량들이 원격 지원팀에 의존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웨이모 차량들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격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번처럼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 그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웨이모 대변인이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의 정전은 샌프란시스코 전역에 걸쳐서 발생한 광범위한 사건이었고, 작동하지 않는 신호등과 대중교통 중단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에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공공 인프라의 장애가 심각했지만 우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기술이 교통 흐름에 맞춰 조정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였어요.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신속하게 통합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가 매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의 신뢰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만약에 이게 웨이모가 아니라 테슬라였다면 어땠을까요? 기사 제목에서도 나왔지만요. 테슬라의 FSD가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면 정말 끝장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엄청나게 주목받는 회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로보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테슬라 차량들이 이번 웨이모처럼 도심 한복판에서 멈춰서서 교통을 마비시켰다면 그것도 로보택시 차량 전체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아마 언론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테슬라 주가는 폭락했을 것이고 규제 당국에서는 즉각 조사에 들어갔을 거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번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웨이모는 상대적으로 조용히 넘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비판은 받았지만 테슬라만큼 엄청난 주목을 받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시끄러웠던 거죠. 이게 바로 브랜드 파워의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요. 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자율주행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아직은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에서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대규모 인프라 장애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요. 웨이모는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빠르게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평소에는 잘 작동하다가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건 비단 웨이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테슬라든 다른 자율주행 기술 회사든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거죠.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정말 불편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정전으로도 힘든데 자율주행 택시들이 길까지 막아버리니까 이중고를 겪은 셈이죠. 승객들도 차 안에 갇혀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일반 운전자들도 왜 길이 막히는지도 모르고 기다렸을 테고요. 레커트럭 운전자들은 밤새 일하느라 정말 고생했을 거고, 시 공무원들도 웨이모 측에 연락해서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고 상황을 수습하느라 정신없었을 거예요. 이 모든 혼란이 자율주행 기술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직은 완전히 믿고 맡기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웨이모가 작동하지 않는 신호등을 사방향 정지 표지판으로 인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전의 규모가 너무 커서 차량들이 교차로의 상태를 확인하느라 평소보다 오래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스템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건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통 마비를 일으킨 거죠. 안전과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원격 지원팀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차량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건 좋은데 대규모 정전처럼 통신 자체가 불안정해지면 그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외부 지원 없이도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해요.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는 빠르지만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거죠. 특히 예측 불가능한 인프라 장애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요. 웨이모는 이번 사건의 교훈을 빠르게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하드웨어나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규제 당국의 시선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자율주행 차량을 상용화하기 전에 더 엄격한 테스트와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안전이 최우선이니
샌프란시스코는 자율주행 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왔어요. 여러 회사들이 이 도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시험 운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과연 이 기술을 믿어도 될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테슬라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만약 이게 테슬레다였다면 정말 대혼란이 벌어졌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테슬라는 워낙 유명하고 주목받는 회사다 보니까 작은 문제도 크게 부각되거든요. 게다가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테슬라의 FSD 시스템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완전 자율주행 단계는 아니에요.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필요할 때 개입할 수 있어야 하죠. 근데 만약 로보택시 사업이 시작되면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이 운행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웨이모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큰일이겠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율주행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는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기술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웨이모는 알파벳이라는 거대 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고 수년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온 회사예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이 분야가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웨이모가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지, 그리고 다른 자율주행 기술 회사들은 이번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지 정말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율주행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순간이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태조가 전해드린 샌프란시스코 웨이모 사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율주행 기술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태조가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소식들 계속 가져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